그런데 이제 허경영 후보가 이 알리는 내용도 보면은 콘텐츠가 제법 많다. 다른 여타 사람들보다도 허경영의 이 주장이 허황된 게 아니라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고 논리적이고 치밀하다 하는 그런 평가도 많습니다. 자, 5% 가까이, 아니 5% 넘는 지지율까지 보여있는 이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도 자, 본인 물론이거니와 지지자들도 관심을 보여달라 하는 것도 있고, 문제는 이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5%를 넘었다는 것도 사실상 큰 이벤트다. 그게 아니라 허경영 후보의 이 공약을 잘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후보들보다 훨 낫네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가 워낙 심해서 자, 그 중에 일부는 허경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유력 후보들이 대안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이른바 허경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할 때마다 허경영의 지지율이 아주 계속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경영은 지금까지 이 선거에서 그야말로 이 양념 정도로 보았다. 저런 황당무계한 여론 이 공약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그런데 지금 5%대의 투표율까지 오르고 있는 중이다. 4%까지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3위까지 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이 유권자들의 이 마음에 지금 뭔가 절망감, 또 비통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과 쭉 차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허경영 공약에 보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서서히 이재명이 따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허경영이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식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유력 후보들이 대안이 아니라 유력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가볍게 인식이 됐던 허경영 후보 공약이 어쩌면 타당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이른바 허경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5%가 넘으면은 허경영 후보가 TV 토론회에 나간다는 겁니다. 토론회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 뭔가 재미있을 것 같고, 뭐 또 새로운 분위기가 그야말로 이 비리, 의혹 여기에 찌들어 있는 국민들에게 또 삼선한 분위기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허경영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 허경영 후보는 독특한 선거 이 공약으로서 일찌감치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뭐 당선될 경우에는 1억 원에다가 또 150만 원을 준다. 뭐 출산일 경우 또는 결혼할 경우 뭐 이렇게 해서 파격적인 공약을 과거부터 제시를 했는데, 지금 뭐 대선 후보로 몇 차례 나왔지만 맨 처음부터 그런 공약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후보들이 그런 공약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경영 후보의 이 공약이 현실적이 아니었다고 봤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이 파퓰리즘 공약도 허경영 후보를 따라가고 있는데, 허경영 후보는 그게 지금 있는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은 재원 구조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하지만 본인은 뭐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인다든지 또 이 공직자들 수를 줄이면서 거기서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해서 오히려 이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경영 후보가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서인지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은 5%가 넘는 것 나타났고, 또 이 심상정 후보는 일찌감치 따돌려서 심상정 후보가 허경영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본인은 이 선거운동을 일제 중단하고 말하자면은 잠적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면서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역시 지지율이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경영 후보의 이런 지지율과 이 비례해서 본인이 이 자신의 정책이나 또는 앞으로 방향, 국정 운영 방향을 선전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이 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 TV 출연에 나오고 싶지만 이 지금 여기 TV 출연을 선정하는 게 허경영 후보가 빠진, 말하자면 이 심상정은 들어가지만 허경영 후보가 빠진 이런 TV 토론이어서 이게 불합리하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 정도 들어가니까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자신이 이 TV 토론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TV 토론에 나오면은 지금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공약 또 정책에 대해서 그 공약의 허구성을 질타하고
자, 허경영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지를 알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그 TV 토론의 기회가 봉쇄가 되니까 그동안 썼던 방법이 바로 전화, 이 홍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 돌리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전화 돌리냐 하니까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당 TV 토론에 대해서도 본인이 빠지니까 이 TV 토론 금지 이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법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이런 것은 본인을 알리기 위한 건데 이 군소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나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리고 본인이 군소 후보 정도가 아니라 심상정보다 지지율이 더 높고 그리고 허경영의 이 공약이나 이런 데 좀 귀를 기울여 봐라.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른 후보들은 TV 토론이나 초청 토론 등을 통해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 자신은 몇십억 원을 들여서 전화를 하고 있고 또 몇십억 원을 들여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100억. 벌써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경영 후보가 왜 끊임없이 이렇게 광고를 할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허경영의 존재 이유가 이렇게 선거 때마다 더욱더 부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허경영의 존재가 더 커지고 있다. 사실 허경영이라는 존재가 지금처럼 이게 부각이 된 거는 계속 선거 때 나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허경영 후보가 이 알리는 내용도 보면은 콘텐츠가 제법 많다. 다른 여타 사람들보다도 허경영의 이 주장이 허황된 게 아니라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고 논리적이고 치밀하다 하는 그런 평가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후보도 뭐 이렇게 허투루게 대우해서는 안 되겠지만 5% 가까이 아니 5% 넘는 지지율까지 보여 있는 이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도 본인 물론이거니와 지지자들도 관심을 보여달라 하는 것도 있고 문제는 이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5%를 넘었다는 것도 사실상 큰 이벤트다. 대개의 경우 이거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허경영 후보의 이 공약을 잘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후보들보다 훨 낫네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가 워낙 심해서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차선을 지금 최악을 피하고 그 다음에 차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 중에 일부는 허경영으로 가고 있다. 이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높으면 나중에 허경영하고도 단일화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치열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안에서 또는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강구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두드러진 후보, 제3지대 후보 가운데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장 대선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3위를 기록하거나 또는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에 의해서 4위를 기록하는 등 여론조사 할 때마다 허경영의 지지율이 아주 계속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허경영의 TV 토론에 출연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5%가 넘으면은 허경영 후보가 TV 토론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에 그동안 시상했던 후보들 쫙 얼굴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허경영이 나왔어. 그동안 허경영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뭐 이 기상천외했던 또 이 좀 약간 우스꽝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토론회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 뭔가 재미있을 것 같고 뭐 또 새로운 분위기가 그야말로 이 비리 의혹 여기에 찌들어 있는 국민들에게 또 삼선한 분위기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허경영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경영 후보가 발표한 33가지 혁명 공약은 대부분 황당무계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생계 긴급지원금 1억 원, 국민 배당금 월 150만 원, 결혼수당 1억 원, 출산수당 5천만 원,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 원, 노인수당 월 70만 원, 가족 사망 시 1,000만 원을 현금 지원하겠다는 정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최근에 주요 일간지 지면에 광고를 내고 이런 공약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경영 후보는 자신의 이런 이 공약을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특히 이재명 후보가 많이
뺏겨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허 후보는 직접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자신의 공약을 비교하게 됐는데 지난달 27일 허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8세부터 국민 배당금만 월 150만 원씩 준다. 자, 이재명 후보는 기껏 월 8만 원인데 1년에 100만 원 정도 보더라. 자, 어머니, 아버지가 모든 걸 바쳐서 자녀를 키워줬는데 8만 원 줘놓고 월 8만 원 줘놓고 기본 생활비 줬다.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후보는 임기 내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는데 한 달에 8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자, 허 후보는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허경영 원조 맛집이 소문이 많이 났다. 그러니까 짝퉁 공약들이 난무한다. 원조 맛집 레시피는 못 따라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경쟁자가 이 포퓰리즘 정책에서는 허경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허 후보와 결이 맞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체제가 허경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경영은 지금까지 이 선거에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양념 정도로 보았다. 뭐 저런 황당무계한 여론 이 공약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그런데 지금 5%대의 투표율까지 오르고 있는 중이다. 4%까지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3위까지 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이 유권자들의 이 마음에 지금 뭔가 절망감, 또 비통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과 쭉 차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허경영 공약에 보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서서히 이재명이 따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허경영이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식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유력 후보들이 대안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이른바 허경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유력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가볍게 인식이 됐던 허경영 후보 공약이 어쩌면 타당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어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이 난무할수록 허경영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의 이 지지율은 지금 이 시대 상황과도 맞고 그리고 이 여권에 이재명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정책과도 대체제가 될 수 있고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허경영 후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TV 토론회까지 나선다면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어쨌든 허경영 후보 이번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